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 안동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작물 선택 4가지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작물 선택은 내가 사는 지역의 특수 작물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농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가 2011년, 12년 그때였었는데, 그 당시에 블루베리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막 방송에서도 뭐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도 막 많이 나오고, 또 뭐 6시대 고향, 뭐 생생정보통 뭐 이런데 보면은 요즘 또 종편까지 있어서 막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귀농 성공 사례로 해서 블루베리 농가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블루베리 심는 농가가 많긴 진짜 많았었어요. 저희 주변에 저희보다 1, 2년 먼저 귀농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블루베리를 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번에 다 작년인가 다 캐내고 사과로 바꿔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루베리가 그 생과가 작잖아요. 그 블루베리 따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한 몇 년, 2년 전인가 한미 FTA 발효되면서 미국에서 뭐 블루베리가 이제 무관세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저렴하게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농가에 이제 폐농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비슷한 걸로 아로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또 얼마 전에 한참 또 뭐 아로니아, 뭐 블랙 초코베리? 뭐 이름도 생소한 그 과일이 방송에서 엄청 유행했었죠. 뭐 어디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그러던가 그래서 몸에 뭐 좋다고 막 슈퍼푸드니 어쩌니 하면서 뭐 청기누서 이런 데는 몸에 좋다고 나오고 또 뭐 다른 뭐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귀농 또 성공 사례나 이런 걸로 해서 방송에 많이 탔었는데요. 그런 방송 제가 생각하기에 방송에 이미 노출되고 있는 작물들은 거의 끝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는 거잖아요. 유행에 편승하는 길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제가 예전에 무슨 사이버 농업인 경진대회인가 그런 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사례 발표를 하시는데 방송을 타신 분이셨어요. 뭐 밤농사 지으셨던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출연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줄줄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방송도 이제 소스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방송이 나오면은 비슷한 방송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맛집 같은 데 가보면은 뭐 벽에 붙어 있잖아요. 뭐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방송 프로그램 나왔다고 이제 홍보를 많이 붙여놓는데 그게 진짜 뭐 맛집이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한번 방송 타면은 다른 데서도 이제 계속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송 촬영하고 났더니 방송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서 방송 촬영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한 번 나가면은 그날 불난대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농산물 거의 완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송의 힘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 어떤 농작물이 뭐 고소득 작물이다. 뭐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방송에 소개됐을 때는 이미 나만 본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 작물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화 생태도 되고 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끝물 막차 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골에 내려오면은 이제 농업이 많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100% 보조도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100%는 아니고 거의가 50% 보조예요. 그러니까 50%는 정부 보조, 50%는 자부담. 근데 이게 사람이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50% 보조를 받으면은 꼭 꽁돈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조 사업 있으면 왠지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농민신문을 봤더니 그 첫 헤드라인 기사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충남인가 어딘가 딸기 농가들이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보조 사업으로 딸기 고설 재배 보조 사업을 했었나 봐요. 딸기 딸기 고설 재배라는 게 예전에 딸기는 이 맨 땅에 이제 두둑을 만들고 비닐 멀칭하고 심었었는데 요즘 딸기 재배는 고설 재배라고 그 단을 높여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이제 테이블처럼
단을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딸기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심는 게 아니라 높여서 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딸기를 엄청 많이 심으셨대요. 그 보조 사업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귀농에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딸기 고설 재배가 돈 된다고 하고 또 보조까지 나오니까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딸기 생산 농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가격 하락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하다 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봤냐면 얼마 전에 네이버 팜 섹션에 보니까 그 아로니아가 사라진 이유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여기 보이시죠? 2014년도에 FTA 대응 대체 과수로 아로니아를 육성했다는 거예요. 아로니아가 폴란드가 주산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한 폴란드 FTA가 체결이 되면서 폴란드에서 이제 저런 뭐 무관세로 이제 아로니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로니아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보조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책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보조 사업을 100%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초에 보면은 보조 사업이 엄청 많아요. 뭐 물론 보조 사업을 잘 활용하면은 내가 이제 농사 기반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해요. 주변에 봐도 좀 농사 크게 지으면서 가공 공장 있고 뭐 이렇게 기반 시설 많이 돼 있는 곳들 중에 자부담으로 100% 자부담으로 하는 곳은 많지 않을걸요. 대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보조 받아서 하는 걸 거예요. 뭐 비닐하우스 큰 것도 시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시설 웬만한 거 다 갖추고 크게 하면 한 동 짓는데도 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자부담으로 못 하죠, 시골에서. 거의 대부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농사 지으면서 기반 시설이나 뭐 그런 것들은 보조 사업을 잘 활용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작물 선택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년생 밭작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해 한 해 키워서 그해 가을에 수확하는 뭐 고추나 콩이나 이런 것들은 종자를 심잖아요. 하지만 단연생인 과수 같은 경우는 2, 3년 된 묘목 어린 나무를 이제 사다 심어서 그걸 키워서 매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목상의 횡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 묘목상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묘목상에 이제 가보면은 묘목상마다 좀 주력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곳을 갔더니 거기는 이제 구찌뽕을 엄청 미셨어요. 그래서 구찌뽕이 뭐 농약을 안 쳐도 되고 뭐 얘네가 개발한 그 품종으로 심으면은 다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별로 안 들이고 다수확해서 돈벌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소리 들을 적에는 솔깃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농약을 별로 안 쳐도 된다고 하길래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구찌뽕 여러분 보셨나요? 구찌뽕이라는 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작물을 선택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중성인 것 같아요. 그게 팔려야 돈이 되는 건데 아까 뭐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푸른, 구찌뽕 이런 거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나요? 뭐 마트에 가도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작물들 같은 경우는 일단 판로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아무리 뭐 다수확하고 병충해 강하다고 한다 한들 일단 그 판로가 없으면은 그 뭐랄까요 팔리지가 않으면은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묘목상은 자기네가 나무를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영업을 하시겠죠. 뭐 좋다, 뭐 이거에 좋다, 이거 좋다, 누가 이거에서 얼마 벌었다, 몇 억 벌었다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모르긴 해도 돈 번 사람은 묘목상 결국은 묘목상일 것 같아요. 이 외국 작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막 심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은 요즘 FTA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산지인 외국에서 수입 물량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키워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절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웃긴 게 FTA 피해 보전금이라고 또 패농하면은 패농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로니아도 작년엔가 뭐
한폴란드 FTA 협정되면서 폐원 보조금인가 뭐 해서 평당 2,000원씩 보조금 준대요. 폐원하라고. 이게 완전히 블랙 코미디죠. 불과 4년 전에 FTA 대응 대체 과수라고 막 보조금 주면서 육성했는데 불과 10년도 아니고 4년 만에 폐원 보조금 주면서 정리하라고. 말이 됩니까? 근데 모르긴 해도 찾아보면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공통점이 거의 외국 작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외국 작물을 심으면 안 되는 이유가 외국 작물은 제가 알기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토양에 이게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게 산성 토양이 맞나?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블루베리를 심을 경우에는 그 토양 계량제인가 하여튼 뭔가를 사다가 부어야 되는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형적인 또 고투입 농사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토양에 맞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신토부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신토부리가 단순히 그냥 뭐 국내산 사 먹읍시다 뭐 이런 홍보 활동으로만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성 교육에 대한 그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떤 식품을 봤을 적에 영양학적으로 해서 뭐 비타민 C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딱 영양학적으로만 이렇게 분석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찬기운이 있고 찬성질이 있고 더운 성질이 있고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오장육부랑 다 관련해서 좀 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거기서는 정체관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나는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은 땅에 묻히던 뭐 요즘 화장해서 뼈를 뿌리든 다시 내가 흙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도 이 자연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은 저 멀리서 온 음식이 아니라 내 가까이서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마시는 물, 이런 같은 환경에서 자란 식물을 먹어야지 내 몸도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좀 3,000% 빠지는 것 같은데, 이천쌀이 그 임금님 쌀이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천쌀이 제일 맛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또 옛날에 어느 강의에서 들었었는데, 옛날에 임금님이 먹었던 물이 남한강과 뭐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 어디에서 취수를 해서 그 물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천쌀이 그 이천 지역이 그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 어딘가에 뭐 있나 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늘 마시던 물로 농사 지은 쌀이기 때문에 그 이천쌀이 임금님 쌀이 된 거예요.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어디 강의에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동에 사는데 안동 사람은 안동에서 키운 쌀 맛이 제일 맛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몸에도 제일 맞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신토불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도 외국 작물을 키우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토양과 우리 기후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내 몸에도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슈퍼푸드다 뭐다 해서 막 외국 농산물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홈쇼핑 생기면서 거기는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슈퍼푸드니 뭐니 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브라질 너트니 뭐 푸른 아로니아 그런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원래 귀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널렸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한 예를 들면은 오메가3가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건강 보조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 오메가3는 모든 식물에 존재한대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뭐 이게 양분을 저장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오메가3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에는 기본적으로 오메가3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채식을 하면은 좋은 거죠. 근데 이 오메가3가 많이 있는 특정 식물 중에 하나가 그 아마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가끔 뭐 아마씨유가 좋다 뭐 이런 것도 나와서 인터넷에 보면 아마씨유 수입해서 비싸게 판매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마씨유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들깨가 있다네요. 이 들깨씨나 들깨 오메가3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멀리서 온 아마씨유를 비싸게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들기름 많이 먹고 그 들깨가루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가까이 있는 거를 못 보고 멀리서 이제 좋다는 거 비싼 돈 들여서 사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 작물은 별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물 선택하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초반에 그럼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 그 지역 특산물을 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안동인데요. 안동 같은 경우는 사과,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사과, 고추, 콩 이런 게 주작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은 안동이지만 다른 동네 가면은 뭐 마를 주로 키우는 동네도 있고 이게 동네 지역마다 동네마다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작물을 심으면 좋은 게 그 작물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계속 심어왔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물들이죠. 지역에서 주로 나는 특산물을 심게 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그 관련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과대학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그 관련 조직이나 단체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농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죠. 그 지역 특산물을 심게 되면은 그 농협에서 일종의 계약 재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협에서 나중에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 마을로 막 그 농작물을 실으러 와요. 그래요. 그럼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고추나 콩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그거를 트럭에 싣고 공판장에 팔러 나가지 않아도 그 농협에서 5톤 트럭 몇 차가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마을에다가 마을 공터에다가 다 내놓으면은 다 실어 가시거든요. 거기서 직접 가격 산정해가지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초반에 썼던 뭐 고추 씨값이라든지, 그러니까 농협에서 사왔던 외상으로 사왔던 그런 이제 비용 다 제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농협 계약 재배를 하면 또 좋은 게 사실 농촌에서는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수입이 이제 가을 수확철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는 조금 뭐 현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협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올해 뭐 고추를 몇 마케 심는다 그러면은 그거 수확량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미리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일정 금액을 미리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봄에 내가 뭐 3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이렇게 당장 필요한 돈을 그 가을에 이제 수확량을 담보로 해서 미리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내가 처음 농사를 짓더라도 주변에 다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배우기도 좋고 또 기술센터나 이런 데 뭐 관련 교육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기도 좋고 또 판매할 적에도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직거래해서 제값을 다 받는 것이지만 이 직거래라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판장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판장 멀면은 싣고 나가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에 계약 재배해서 농협에서 다 수매해 가면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물을 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괜히 뭐 몸에 좋다 하는 특수작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고추, 콩, 뭐 감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먹는 거, 유행을 타지 않는 작물. 저는 그런 작물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귀농에서 농사 지을 적에 작물 선택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농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무슨 작물을 키워야겠다 이거 선택하기가 참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뭐 어떤 가고자 하는 지역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보고요. 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차 생산뿐만 아니라 뭐 6차 산업이죠. 가공과 어떤 체험 농까지 하면은 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영상이 요즘 계속 말을 뭐 주저리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제가 시내 도서관에 책 빌린 거를 반납하러 가야 돼서 아마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한다고 책만 빌려놓고 못 본 책이 더 많아요. 근데 여하튼 내일은 못할 거고 수요일 날 내일 모레 또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때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